쳐보자 했는데 번트 사인이 난 거예요. 번트를 대본 적이 없는데 저는 사람이 안 하던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부상 없이. 특이한 건 절대 안 해. 그리고 이적 후에 시범 경기에서 네. 무려 25개의 상대입니다. 갑작스러운 이적의 충격이라고 봐야 되나요? 역대 최다 시범 경기 삼진 신기록이라고 하는데 이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요? 김영희 감독님께서 시범 경기 다 나갈 거니까는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런 멘트를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좀 마음은 편했어요 저도. 근데 했을 때 제가 결과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안 맞다 보니까는 시범 경기 중간 때 또 제 폼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정경배 타구 코치님이랑 미국에서부터 계속 했던 운동을 안 맞으니까는 의심하고 또 제 폼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더 역효과가 난 거죠. 그때 정말로 룸메이트가 저랑 동갑인 친구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친구는 이제 1번 타자 주전 1번이고 저는 이제 새로운 이적생이고 근데 제 눈치를 엄청 받고 제가 미안했어요. 저는 울상 안 했거든요. 그냥 평상시대로 똑같이 했는데 괜찮냐? 이 한마디가 더 싫었어요 저는. 나는 괜찮은데 왜? 못하면 이건 내려가면 되지. 뭐 했다 다시 오면 되지 이런 거였는데 25개면 세다. 네. 시범 경기에서 그랬으니 팬들, 코칭 스태프들도 걱정하고 불안한 게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점점 신임을 잃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범 경기 마지막 때쯤에 개막 엔트리 못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좀 내려놨어요. 내가 1군 선수도 아닌데 그래 여태까지 했던 거 아닌데 다시 준비해서 한번 하면 되겠지. 그 엔트리 들었어? 들었어요. 들었는데 기사로도 났을 거예요. 26개 삼진인데 엔트리 들었다. 개막전 시작하고 이제 스타팅을 나갔는데 첫 타석에 번트를 댔거든요. 제일 잘 맞았어요.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무사 주자 2루였는데 2루 주자가 이재원 선수였어요. 근데 그 왼손 그때 KT 정대현 선수였는데 제가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정대현 선수에 대한 공은. 그래갖고 오케이 이루니까 한번 쳐보자 했는데 번트 사인이 난 거예요. 번트를 대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근데 초구 볼 보고 2구째 됐는데 정말로 방망이 스팟이 정확히 맞아갖고 피차 라인 드라이브를 했어요. 근데 또 2루 주자가 병살이 걸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2군에 내려갔어요. 진짜? 와 진짜 안 풀린다. 감독한테 매겼네 이거는. 와 16시즌 제가 16차. 네, 시범 경기 때 2홈런 쳤는데 그것도 잘 맞긴 잘 맞았는데 한 일주일 2주간에 제일 잘 맞은 타구가 번트 타구. 라인 드라이브. 진짜 라인 드라이브 갔어요. 근데 시즌 들어가고 나서 어찌됐건 포텐은 폭발하게 됩니다. 린드블럼 선수를 상대로 해서 특히 베타 말로 홈런. 네. 이건 잊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번트 사건 이후에 11일 만에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됐어요. 다시. 네. 근데 2군에서 성적도 제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어떻게 좀 올라가게 돼가지고 말로잖아요. 근데 말로여서 이제 뒤에서 이제 뒤에 대기하는 선수들 스윙하는 공간이 있는데 문학야구장에서 대타하길래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드도 풀르고 있었어요. 대타하길래 나 아닌가 보다. 운동가인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좋다는 것보다 야 여기서 또 못 치면 또 내려가겠네. 왜냐면 이게 피치 상황이니까는 거기서 초구에 승부를 안 보면 이거는 답이 없다. 린드블럼인데. 그렇지. 네. 그래갖고 초구에 직구를 노리고 쳤는데 슬라이더가 맞았어요. 만약에 직구 왔으면 늦었을 거예요. 직구 타이밍에 나가다가 슬라이드 홈런 치는 선수 진짜 많거든요. 네. 3대1로 이기고 지고 있었네. 와. 역전 대타 말로 홈런이네. 와 소름. 나도 좀 추워진다. 저 백고동 소리 분수 나오고. 이때 베이스 돌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소름 돋았어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구나. 정말 이런 생각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기적같이 생각. 그쵸. 있을 수 없는 거죠. 뭐 진짜로 자기 전에 상상으로 하는 일이 저한테 일어난 거니까 대타 역전 말로 홈런 이런 게 쉽게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생각이거든요.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 할 때도. 근데 그런 일이 나니까는 좀 신기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었죠. 그 정말 무시무시한 활약을 하게 됩니다. LG 시절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나요? 말로 홈런 이후에 타석에서 좀 더 뭔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 경기 바로 다음날 첫 타석에 홈런을 또 쳤어요.
게 정말로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쫙 네, 그래가지고 수많은 코치님들이 계셨지만은 그 자기한테 맞는 코치님들이 있잖아요. 네, 경배 코치님이 좀 저한테 맞는 타격 기술을 좀 알려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감사하다. 이 시즌에 이룬 기록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타 말로 홈런 말씀드렸고 6월에는 3연 타석 홈런이 있었고 우와. 7월엔 5경기 연속 홈런이 있었고 역대 보상 선수 최다 홈런 있었고 이 시즌의 여러 가지 기록들 중에 언제가 기분이 가장 좋으셨나요? 일단은 저 말로 홈런은 당연히 기분 좋은 거고 이게 LG전인데 1대 0이었어요. 2대 1이었나? 아무튼 1점 차로 저희가 지고 있는 상황에 SK가 뒤지고 있는 상황. 9회 초 공격을 들어갔는데 마무리 투수가 이제 올라왔겠죠. LG 임정우 투수가 올라왔는데 정우가 의윤이 형한테 홈런을 맞았어요. 동점이 됐는데 바로 다음 타석이 저였는데 제가 또 역전 홈런을 친 거예요. 네, 랑드베 홈런을 쳐서 그 경기 끝내기? 이겼어요. 9회 초니까는 9회 초. 다음에 9회 말 수비까지 하고 이겼는데 이 경기가 LG라는 팀을 이겨서 좋은 게 아니고 같이 있던 소속팀에 있었던 선수였잖아요. 은희 형이랑 저랑. 근데 그 형이랑 다른 팀, 다른 유니폼을 입고 LG랑 상대를 해서 저희가 뭔가를 했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만의. 그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 난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아니요. 그렇게는 생각 안 그건 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다 보면은 또 사람이 기회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봐봐라 뭐 이런 뉘앙스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야구 잘 안 될 때와는 다르게 이 시즌에는 야구장 갈 때 기분이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때요? 그러니까 처음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SK 하면은 주축 선수가 어쨌든 최정 선수랑 김강현 선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한 달에는 야구장 가면은 정말 인터뷰하기 바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팀에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이런 일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하고 기자분들이 모셔가지고 인터뷰하는 거를 홍보팀 친구가 사진을 찍어줘서 형 뭐 간직하세요 뭐 이렇게 해갖고 줬던 것도 있고 정말 꿈 같은 생활을 했죠. 특히 LG에서 10년간 12안타 기록했는데 SK 이적 후에 6월 한 달간만 홈런 10개. 와. 작가가 이렇게 써놨어요. LG 팬들에게 사과할 생각이었는지 이렇게 이건 사과해야 된다. 이거는 사과해야 돼. 근데 저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LG에서 당연히 제가 못해서 다른 팀으로 이적한 건 맞는데 저는 타자 기준에서는 100타석 정도의 기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기회를 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 규정 타석이 뭐 400타석 이렇게 되는데 100타석이면은 4분의 1에 대한 그 경기 수를 버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독에서 그랬는데 저도 이제 100타석을 그때 계속 엄청 얘기했어요. 그때도 100타석만 소화하고 싶다고. 제가 인정을 할 수 있는 타석이 100타석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0타석을 또 하다 보니까 또 타석에서 또 요령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는 잘 좀 맞고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고 한 거지 못하고 싶어서 못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대부분 뭐 2군 선수들이 2군에서 잘 치고 와서 딱 한 타석, 두 타석 뭐 많으면 3, 4타석까지 주고 안 되면 다시 2군에 가니까 이게 진짜 힘든 거야. 제한된 기회니까. 진짜. 그거를 기회를 잡고 올라오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거지. 그 즈음에 생애 첫 고의 사고도 얻어내신 적 있다고. 네. 고의 사고 나왔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좋았죠, 솔직히. 기분 엄청 좋았죠. 예. 2군에서는 당해봤지만 1군에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한참 잘 나갈 때 뭐 난 다른 팀이었잖아. 되게 진짜 많이 경기했어요. 야 이거 맞으면 간다. 내 기억으로는 전력 분석할 때 무조건 낮은 볼 던져라. 무조건 유인구 많이 던져라. 이런 생각 전력 분석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도중에 큰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스토킹 멤버네. 김진성. 야, 아픈 척도 안 하는 거야? 근데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무릎이 이상했어요. 그래갖고 박주명 코치한테 제가 그럼 맨 처음에는 표정이 괜찮다가 코치님 큰일 났는데요. 베이스를 안 받고 어딜 밟은 거야? 테니스에 걸려서 둘 다 걸렸어요. 저기서 여기서. 진짜 어느 정도로 아팠어? 처음에는 약간 창피했거든요. 창피해서 안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일어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릎이 좀 덜렁덜렁하는 느낌 나갖고 덜렁덜렁.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 파열 무려 10주 진단이 나왔어요. 처음에도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말씀하신 대로 좀 들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무릎 수술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쪽은 왼쪽이었는데 이제 이게 그때 느낌이랑 틀렸거든요. 그래서 금방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린다 그래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전날도 원래 경기를 안 나가는 날인데 정관이 형이 중간에 뛰시다가 허리가 아프셔갖고 정관. 네, 정관이 아프셔갖고 갑자기 나가게 됐어요. 전날 제가 어디 저도 좀 안 좋았는데 손목인가? 그날이 쉬는 날이었는데 없으니까 일루수 나갈 사람이 그래갖고 급하게 몸도 안 풀고 나가서 바로 대타 치고 나가서 저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좀 뭔가 아쉬웠어요. 근데 이후에 다시 재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움이 많았었나요? 일단은 무릎 통증도 좀 있었고 진단 받은 것보다 좀 빠르게 복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밸런스도 다 깨져 있고 이 타격 연습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뭔가 스윙도 무뎌지고 그 전에 거를 계속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만 보고 계속 그 안에서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딜레마에. 이후에 그러면서 뭐 2018년도에는 8연 타석 3진도 있었고 타격감 찾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기록은 뭐 역대 4번째 기록이 될 정도로 타격감 찾는데 어려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잘 됐던 시즌을 되돌아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로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치는 폼에 있어서 또 코치님들이 좀 안 되다 보니까는 다른 폼을 또 권유를 해주셨고 또 저는 근데 폼을 너무 많이 바꿔왔기 때문에 제가 잘했던 폼으로 하고 싶지 또 다른 새로운 폼으로 가기가 싫었거든요. 그 제가 그게 생겨가지고 코치님들하고의 좀 갈등도 있었어요. 좀 제 고집을 내세우기도 했고 코치님들 말을 좀 더 들었으면 또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8연 타석 3진 이게 어찌됐건 안 좋은 기록이긴 한데 9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때리긴 했어요. 그래서 뭐 신기록 만들 위기 탈출을 하시게 됐는데 이거를요 저하고 도환 형만 알고 있었어요. 도환 형이 야 승준아 알고 있어 말하지 마요. 근데 또 다른 선수가 들었어요 그거를. 야 신기록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나도 혼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와 이거 진짜 신기록 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도환 형 어떡해요? 도환 형 어떡해요? 번트 될까요 그냥? 그냥 번트 될까요? 막 이러다가 야 그냥 뭘 번트 돼 그게 더 이상 그냥 쳐 막 그러다가 이제 다른 선수들이 알고 나서 이제 다 사방에 퍼진 거죠. 집중하지. 저 타석에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럼 부담감이 그때 컸죠. 근데 타석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왕 먹는 거 뭐 타이야 그냥 신기록 혼자 하면 되지. 좋아. 그 마인드 좋아.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타석에. 그래서 안타 어떻게 때리셨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저는 유격수 땅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였어요. 9번째 타석에서 신기록이 안 되고 안타를 치셨는데. 그럼 이 무릎 부상 말고 또 크고 작은 뭐 여러 가지 부상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점이 2016년도 저 무릎 부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 2017년도에 그때 힐만 감독님이 또 새로 오시고 근데 힐만 감독님이 처음 오셔서 다 데이터를 보시고 얘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코치님들하고 이제 뭐 미팅도 하셨겠지만은 거기서 제가 이제 좀 배제됐어요. 힐만 감독님. 저는 이제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 또 된 거예요. 또 캠프 또 열심히 했죠. 준비해서 열심히 하고 1루까지의 그런 베이스 타임 체크도 또 다 하시고 이러니까는 뛰고 하고 하다가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서 그에 또 거의 재활에만 또 있다가 다음 연도에 또 햄스트링 또 다치고 계속 무릎 다친 이후에 햄스트링이 계속 다쳤어요. 3번 연속 햄스트링이 3년 연속 터져가지고 형 아시잖아요. 저 달리기 안 빠졌는데 제가 햄스트링 터졌다면 사람들이 웃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하던 대로 정말로 해야 돼. 아니 군대 있을 때도 무릎 부상으로 조기 제대하셨어요? 네, 그게 이제 전방 십자인대고요.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 공익 근무하고 있을 때 쉬는 날 이제 일요일 날 산에 한번 운동이나 가야겠다. 무슨 산 가셨어요? 계양산 갔는데 3일 전인가 눈이 왔어요. 그 겨울이었는데. 이젠 안 하고 가셨어요? 안 했어요. 마지막 내려왔을 때 거의 다 내려왔을 때예요. 근데 바위를 딱 밟았는데 거기서 미끄러지면서 이제 무릎이 안쪽으로 꺾여서 바로 이제 응급실 가서 사진 찍었는데 사진 이상 없고 뼈에는 이상 없고 그래갖고 그때 LG 트레이너님한테 전화해서 병원 예약 잡고 바로 3일 뒤에 수술을 했죠. 십자인대. 사람이 안 하던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부상 없이.
포기한 건 절대 안 해. 그리고 이제 2020 시즌 종료 후에 SK로부터 방출 통보를 그러면서 받게 됩니다. 네. 기분이 당연히 좋지 않으셨겠죠. 근데 제가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시즌에 제가 좀 다른 데 가고 싶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근데 결과가 이제 방출로 됐었죠. 근데 또 바로 하나로 이적을 하게 됐어요. 전화를 기다렸죠. 이제 저도 이제 좀 아직은 더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갖고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는데 좀 아직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연락이 좀 바로 안 오고 조금 며칠 있다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 이제 진짜로 야구를 그만두게 되면 뭘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다행히 딱 한 개 팀에서만 온 거야? 네. 한화? 네, 하나 팀에서 왔어요. 한화 때는 왜 안 된 거야? 2018년도 이후에 그 저기 타격폼이 빠져가지고 계속 저것만 보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했지 막 이런 생각만 하면서 하니까는 좀 거기에 대한 거기에 꽂혀 있었구나. 왜냐면은 내가 일본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내 폼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하나 몸이 틀렸을 안 거예요. 따라주는 예, 거지, 좀 몸이. 하체가 못 버텨주니까 또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5월에 콜업돼서 안타를 때려내기도 했었는데 얼마 안 돼서 다시 방출 통보를 받게 됩니다. 네. 방출 통보가 6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그 사이에 좀 있었었나요? 아니요, 저는 그때 1군 콜업 돼서 세 타석 소화하고 안타 하나 치고 그러고 나서 바로 2군 내려가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2군이 이천에서 LG랑 게임을 하고 있어서 바로 다음날 새벽에 내려가서 시합하고 그래서 2군 경기는 쫓아다녔죠. 근데 이제 1군에서의 2군 내려가는 통보를 받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집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수원에서. 다시 못 올라오고 같은 느낌이 들어서 딱 그 안타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는 집으로 그냥 갈까라는 생각을 진짜로 했었어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갖고 짝 자기 배제시키겠구나라고 느꼈지? 네, 그런 느낌이 팍 느낌 오지. 들었거든요. 선수는 2군 내리는 상황이 나를 이제 안 쓰려고 하나 보다. 이게 딱 진짜 전혀 느낌 상황이 아닌데 그냥 제가 봐도 은퇴 결심은 그럼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6월 달에 이제 방출 통보를 받고 일단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현진이한테 영상 통화를 했어요. 네. 현진이한테? 네. 어쨌든 제가 하나를 오면서 이제 현진이도 하나에 있다가 이제 메이저를 가게 된 거니까는 그냥 뭐 속된 말로 야 너 올 때까지 하나에서 한번 있어볼게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현진이도 하나 가게 된 거 정말로 축하한다고 제일 먼저도 연락이 왔었고 이렇게 되는데 뭐 못해도 그렇게 못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장난식으로 이제 통화하면서 뭐 할 거냐 이제 이래갖고 뭘 뭐 하냐 너 응원이나 해야지 막 이러면서 끊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고 나서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집에다도 얘기를 하고 부상에 대한 그런 게 너무 컸어요. 햄스트링 한 번만 그때도 햄스트링이 안 좋았던 상황이에요. 네, 계속 달고 있으니까는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주변에서는 만류를 하는데 제가 팀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는 뭐 여기저기 알아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 부상에 대한 완쾌에 대한 보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은퇴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야? 토론토 몇 시야? 근데 내가 현진한테 전화를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저번에 5월 달인가 했는데 전화 끊고 나서 다음 경기 때 부상당했어요. 그래갖고 안 해야겠다. 원하지 않아요. 네. 안 해야겠다 진짜. 솔직히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원하지 않아요 저희. 괜찮아요. 저희 절대 격한테 부담 주지 않아요. 부담 주지 않고 토론토 몇 시인가만 일단 체크 한번 해보자. 현진이 잘 있나? 이 정도 우주대스타급 선수는 축의금 얼마나 내는지. 아니 승준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공 다 받아줬으니까 1억은 해야 되지 않나? 야, 이 축의금으로 누가 1억을 내요? 더 이런 받는 사람도 부담돼요. 저 결혼하면은 얼마 하실 거예요 그러면?